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와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심리지수나 지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 살펴보면 CNN 공포탐욕지수 1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71점 탐욕 구간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공포탐욕지수의 최근 1년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아래 붉은색 추세선이 지난 2022년 저점과 SVB 파산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2023년 상반기 반등장이 시작됐고요. 대략 4개월 정도 반등을 한 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 이후로 하락장이 시작돼서 9월 25일 기준으로는 공포탐욕지수 추세선을 이탈해서 하락장 확정됐다고 알려드렸고, 이렇게 상반기 상승장의 마지막 부근에서 대략 6월달 정도서부터 고점 가능성 안내해드렸고,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 그리고 하락 도중 하락이 확정되는 구간 동안 영상으로 안내해드린 적이 있고요. 11월 FMC가 있었던 11월 14일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S&P 500은 반등장을 시작했고, 산타랠리가 올 수 있다고 11월 달부터 안내해드렸고, 그렇게 두 달의 반등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23년 상반기 반등장보다 짧게 공포탐욕지수가 극단 탐욕으로 올라갔고, 반등의 폭도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죠. S&P 500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하락이 언제 시작될지를 공포탐욕지수 지난 상승장의 추세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공포탐욕지수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상승했던 추세선을 이어봤거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칸이 공포탐욕지수가 75 이상인 극단적인 공포를 얘기하는데요. 극단적인 공포가 돌파된 처음 이후에 처음으로 이탈하는 시점, 처음으로 이탈하는 시점의 저점 있죠. 그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을 상승장의 추세선으로 보면 상승장의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이탈하는 순간서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이 대략 3주 정도 되거든요. 3주 정도 있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그때 악재는 8월 1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었거든요. 피치사가 강등했던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심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면 추세가 변경되기도 해요. 자산가격의 흐름의 변곡점은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의 대중 심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공포탐욕지수를 활용해서 대중의 탐욕과 공포를 분석하면 좀 더 변곡점을 맞추기 쉽다고 생각해서 연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3주 정도 기간이었는데 이 3주를 똑같이 복제해서 붙여보면 이번에는 상승장 자체도 절반이었으니까 좀 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빠른 식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고, 딱 일주일 더 남았는데 지난주에는 반등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서 요 부근에서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으로 온 다음에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예방적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B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을 연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 구간 전후로 하락장이 있는데 그게 3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니까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하락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시작될 것 같다 했잖아요. 이번 주 분석으로는 좀 더 빨라질 것 같고 1월 말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고 이번 주에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2023년 2월 1일에 지금도 2월 1일 전후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1월 달에 상승했다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2월 달부터 하락 시작, 이런 모양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3월달 전후로 유동성 리스크가 있잖아요. BTFP의 만기가 3월이기도 하고 연준의 지급준비율에 영래포 RRP 계좌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있는데 3월에 제로가 될 거라 했고 은행들이 비상금으로 맡겨놨던 걸 다 뺏쓰고 있는데 그게 끝나는 게 3월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RP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RP금리가 발작이 일어나면 연준은 긴급하게 양적 긴축을 줄이고 금리를 내릴 것이다. 연준 인사들이 양적 긴축의 양을 줄여야 된다는 말을 이번 주에 했었죠. 그런 식으로 유동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산타랠리와 경기 침체에 연달아 이어올 수 있다고 11월 FOMC 이후서부터 알려드렸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 제가 변형시킨 코스탄의 달걀 모형이고요. 11월 FOMC에 금리 고점 A가 7월 28일 7월 FOMC라고 확정을 지어줬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페드와치 기준이나 연준의 점도표 기준으로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이 B 지점이 대략 2024년 3월로 예상되고 있죠. 근데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반등하는 구간이고 그게 마침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랑 겹쳤기 때문에 산타랠리 올 것이라고 알려드렸고 이게 버블의 마지막 상승이다. 그리고 조정이 일어나는데 이 조정은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잠깐 조정했다가 B에서 C 구간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높이면서 반등을 올라가다가 크게 하락을 했다. C에서. 경제위기 C는 연준이 B컷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지난 사이클이고 이번에도 이 B 구간 3월 전후로 조정이 크게 일어나서 그대로 하락할지 그러면 비트코인 버블 지난 IT 버블 그리고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 재현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전 사이클처럼 반등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하락할지 그러면 이 경제위기 구간은 지난 사이클을 분석해 봤을 때 올해 하반기나 빠르면은 6월, 9월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나리오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A에서 B 구간에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반등했을 때 매도 리밸런싱 하고 그리고 미국 채화금 달러는 저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저점은 금리 고점 전후로 저점이죠. 그래서 이때 TLT 저점, 금 저점이 다 일어났잖아요. 거기서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순간에는 크게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고점 매도를 한다. 이런 거를 알려드린 적 있고 이거에 기반해서 주기적 자산 배분하고 있고 저희 채널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고요. 다만 증시의 흐름과 경제 사이클을 같이 비교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고 비중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S&P 500의 증시 전망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S&P 500이 신고가를 찍는 것이 전체 미국 증시 고점과 거의 비슷하다. 아직 신고가를 못 찍었지만 곧 찍을 수 있고 그러면 곧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인 코스탄의 달걀 기준으로서도 첫 번째 금리 인하인 B와 일치하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제대로 재현이 됐죠.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차트 그대로 쓴 건데요.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음봉이 떠 있었죠. 월봉이. 근데 이제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해서 전고점을 터치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정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1월 말에서 2월 초일 것 같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좀 더 빠를 것 같다. 1월 말일 수 있다. 1, 2주 남았다라고 지금 안내해드리는 거고 이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지난 영상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주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1월 말에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는 게 조금 더 당겨졌다는 것만 업데이트 됐고 이것도 지난주 차트인데 이렇게 음봉에서 지금 양봉이 올라왔죠. 저번 영상에서 전망했던 게 그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만큼 지난 전망이 맞아 떨어진 편이고 여기서 반등해서 하락하는데 바로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2023년 2월 3월에 있었죠. 여기 은행이기 때문에 하락한 거고 공포탐욕 지수에서도 1년 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했죠. 2월 이후로 요게 1년 전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수 있다. 그게 보라색 경로를 그려드린 거고 지난 사이클처럼 이번 B에서의 조정이 크지 않고 얕게 조정되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해서 신고가를 높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요거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크고 경제위기 C를 전후해서는 큰 하락으로 반전될 거기 때문에 보라색 경로에서는 더블탑이 이쪽이 될 것이고 요번에 신고가 찍은 지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반기에 고점을 경신한다는 기준에서는 하반기의 고점이 더블탑의 고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고 요 근거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블탑을 찍고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냐 라고 현재 의견이 분분하죠. 극단적으로 시장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미국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드락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임박했고 증시의 악재장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하면서 더블탑 얘기를 해서 제가 작년서부터 더블탑 전망 장기 그래프로 알려드리고 지금은 장기보다도 좀 더 단기적으로 더블탑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런 전망과 일치하는 말을 하길래 한번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프리 건들락은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79주 동안 역전된 게 79년 카터 행정부 시절 세운 기록인 89주 기록에 근접한 수준이래요. 이 79년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구간이었잖아요. 50년 전 일이네요.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사이클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전된 기간이 길어진 거겠죠.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분의 근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근거 중에 하나로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오랫동안 위축 신호를 보이고 있고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최장기간 연속해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들락은 지난해부터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국 증시도 조만간 한계점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다. S&P 지수가 더블탑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향후 증시 악세장이 불가피할 거라고 내다봤다. 현재 가격에서 주식을 사기에는 리스크 대비 보상이 너무 낮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전망한 부분 다 알고 계시고 이 내용도 이미 다 알려드렸지만 저 같은 일개 개인 투자자가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국 채권왕도 같은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다.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었고요. 제플리 건드락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하락 패턴을 더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저는 금리 사이클로 판단했을 때가 가장 큰 근거거든요. 왼쪽은 더블탑 이후 하락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른쪽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전형적인 차트예요. 요걸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렸던 이렇게 예측 경로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해서 그린 건데 이분이 요번 주에 제가 그린 거랑 거의 비슷한 차트를 올렸더라고요.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분은 거의 하락 전망만 위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쪽 구간인데 좀 더 상승해서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오죠. 엘리엇 파동으로 분석하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의 반등이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경로가 제가 그린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있을 것이고 이탈하고 다시 반등하는데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다시 하락하는 거죠.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같은 S&P 500인데 컵 앤 핸들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2022년 하락장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상승장이 컵이고 그리고 2023년 하반기 하락장이 핸들이라는 거죠. 컵 앤 핸들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서 요 컵의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큰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요거는 많이 맞는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이분 나스닥 100 기준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16,000포인트인데 19,500에서 2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컵 앤 핸들을 보면은 지난 사이클 패턴이랑 유사한 거죠. 여기 지난 사이클 옆에 있네요. 이때도 여기가 금리 고점이고 예방적 첫 번째 금리 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인데 B에서 C 구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여기가 금리 고점 A 그리고 이쪽 부분이 예방적 금리 인하 B잖아요. 그리고 C가 이쪽인데 B, C 구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반등해서 이런 식으로 19,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지난 사이클이랑 그냥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으로 보시는 분, 하락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컵 앤 핸들 패턴도 결국에는 더블탑에 두 번째 탑이 더 높아지고 나중에 온다는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에는 예전에도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내포가 돼 있는 거고 완벽한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난주와 이번에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멘에서 전쟁이 확전되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예멘의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전 세계 물류의 40~50%가 공급이 되잖아요. 원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급량의 50~60%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위치인데 이쪽이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공급망에 쇼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예멘에서 상선을 공격하면서 그게 이란이 서포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공습을 해버렸죠. 여기서 전쟁이 확전된다면 전쟁의 결과를 떠나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물류가 이동해야 되고 그게 물류 대란 공급 쇼크를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가능성이 지금 생겼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연관성이 없었고 확전이 될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초반에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진짜로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결과가 나버린 거예요. 예멘까지 확전이 되면서 왼쪽에 있는 차트는 WC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2020년 말에 12월에 운임 지수가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2021년 9월 정도까지 폭등을 했는데 운임지수가 상승해서 고점을 찍은 이 기간이 중국을 위주로 해서 코로나 봉쇄를 했던 시기랑 일치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운임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냐면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폭등한 요 시절이 딱 여기에요. 요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높지 않죠. 근데 운임지수가 급등하고 나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죠. 연준이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지 않다가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을 인플레이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운송지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게 됐는데 운임지수는 2021년 6월 정도에 피크를 찍었고 CPI는 몇 달 후행해서 피크를 찍었는데 지금 운임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현재 수에즈운하 봉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운임지수가 증가하면 물가가 과거처럼 이 붉은색 부분처럼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 생긴 거죠.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공급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내리는 것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내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게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고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나쁠 때 일어나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가 되는 구간에 정상적으로라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수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지만 공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거고 그게 1970년대의 모습이거든요. 1970년대에도 중동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1차, 2차 오일 쇼크가 그랬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동 전쟁 확전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시 한번 2022년에 악몽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2년에 금리 인상 사이클 때문에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지고 2023년 3월에 은행위기가 터졌고 그거를 돈을 풀어서 막아놔서 지금은 연준이 더 이상 돈 풀 수도 없고 그리고 재정 지출로 부양을 해왔던 시기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물가가 자극돼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1970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물가 지수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물가가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운임지수 폭등하고 1월서부터 6월까지 1년 반 정도 물가가 올랐거든요. 1년 반을 그대로 붙이면 이렇게 딱 지금이 나와요. 1년 반 올랐다가 1년 반 떨어져서 지금이 겨우 됐는데 지난 3년 전처럼 1월달이 됐는데 이렇게 운임지수가 폭등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2020년이 1940년 아니면 1970년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한번 왔죠. 요번에 회색 부분이 1966년에서 1983년에 인플레이션 모습이거든요. 물가가 3번의 피크를 찍었는데 첫 번째 피크는 70년 초에 찍었고 두 번째 피크는 75년 정도 그리고 세 번째 피크는 80년에 찍었어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고 기준금리도 따라서 크게 올라갔고 1980년대 마지막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1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14%의 물가를 짓눌러 가지고 낮춘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발생한 건데 1940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가 그냥 경기 침체로 푹 꺼지면서 다시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말을 했는데 저는 좀 더 1970년대를
기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죠. 노란색은 2013년서부터의 지금의 물가 모습, 그리고 회색은 1966년부터 1983년의 모습. 이게 거의 일치하고 있다. 2차 피크 모양이랑 비슷한데 3차 피크가 올 수 있을까? 못 오면은 1940년대랑 비슷한 경기 침체. 그때는 침체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횡보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S&P 500 지수의 1970년대 그래프예요. 여기 70년에서부터 80년까지 모습인데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69년 고점보다 80년, 79년 고점이 거의 20%밖에 못 올랐어요. 이때 금은 18배가 올라서 비교가 된다고 했죠. 1970년대에는 주식이나 집, 그리고 채권이 고점 대비 많이 못 오른 10년이거든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오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한 2030년까지. 지금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 폭등장으로 인해서 21년에 고점 찍고 22년 하락, 23년에 반등.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전고점에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70년대 보면은 이렇게 1차 하락과 2차 하락이 있고 3차 인플레이션은 하락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더 크게 올라버렸어요. 아마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이라서 사람들도 이제 끝날 걸 알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중동 전쟁도 있었고요. 지금 SVB 파산하고 2022년에 하락장에 이번에 나스닥 100 지수가 37% 하락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1970년대 1차 하락장에서 37% S&P 500이 하락했어요. 그게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차트 여기 앞부분 보면 지난 10년간 하이먼 미즈키 버블처럼 오른 것처럼 이때도 10년간 큰 상승장이 있었죠. 그 아래 저점이 얼마냐면 50포인트인데 1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거의 2배는 상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하락장이 왔는데 이게 2022년 하락장과 비슷하다. 인플레이션율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죠. 근데 다시 한번 반등 하락을 했어요. 지금 딱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현실 부정 반등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요 구간에 반등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73년서부터 75년까지 큰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반등한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이때 중동 전쟁도 있었고요. 2차 오일 쇼크였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오르냐 진정되냐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공급망 쇼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다시 이런 모습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옛날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하워드 막스가 상정벽해 얘기하면서 1969년에 샀던,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전 69년. 지금으로 따지면 202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니프티 50가 이 상승장 동안 성행했었는데 제일 좋은 50 종목만 사서 그것만 올랐잖아요. 근데 요때 샀던 니프티 50가 하락장의 요 마지막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90% 하락했대더라. 그런 얘기까지 하워드 막스가 했잖아요. 메모에서. 매그니피선트 7이나 팡이 예전에 니프티 50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대중의 심리는 예측 가능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그런 대중심리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 운율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중의 심리지표나 과거 역사들을 참고해서 미래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더 하락 전망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쟁이 확전되는 걸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정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더블탑 이후 경기 침체 전망 그리고 코스닥의 달걀 기준에서 비컷이 일어나는 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진정되는 구간, 물가는 비컷 이후에 유동성이 확증하면서 다시 한번 자극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공급망 쇼크라는 자극제까지 오다 보니까 경제 위기의 예상 시간이 좀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